네, 안녕하세요. 미네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핫토이에서 발매를 한 어벤져스 1 버전 아이언맨 마크 6 다이캐스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예약하신 분들은 많이들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다음 달 좀 후반으로 입고일이 조금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X가 있어서 미국 사이드쇼에서 구매를 해서 약간 조금 더 빨리 제품을 받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녀석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톤 박스를 일단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배송이라서 이렇게 박스가 들어가 있네요. 일단 그 다이캐스트 버전, 아이언맨 다이캐스트 버전 특유의 이런 박스 패킹도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실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일단 실을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아트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안쪽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그쪽에 블라스터로 약간 외곽선을 이렇게 따서 입체감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박스 아트 되게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쪽에는 뭐 X 사이드쇼 버전 마크가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아이언맨 마크 6 다이캐스트라고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별게 없고요. 이쪽에는 뭐 아이언맨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안쪽에는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크 6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제거를 하면 안쪽에 이제 아이언맨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본체 제법 묵직한 편이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교체 가능한 가슴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분의 헤드 하나 추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토니 헤드 얼굴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데미지 버전 마스크 교체 가능한 데미지 버전 마스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블라스트를 쏠 수 있는 손 모양이 되겠네요.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먹진 손 대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전지 손가락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열어보면 나머지 여분의 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밑에도 루즈가 굉장히 풍성한 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빔을 쏠 때 이렇게 효과 이펙트 파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각종 무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꺼내보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장이 굉장히 많이 여분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많이들 이렇게 좋아해 주셨던 이런 겐트리를 형상한 베이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더 들어가 있네요. 구성은 제법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빠르게 하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즈를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루즈가 이렇게 짜잘한 루즈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면 한참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부터 늘 그렇듯이 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은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손을 제외하고 여분으로 세 쌍의 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왼쪽 손부터 보시면 베이스는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주먹을 쥔 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약간 무장이 튀어나온 형식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 손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손등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쪽에는 손 모양 이렇게 주먹을 쥔 손, 안쪽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주먹을 쥔 손 모양이 이렇게 조형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암 가드
손 가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무장이 이렇게 튀어나온 형식으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도색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레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웨더링이 추가로 이렇게 도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먹선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이네요. 다만 좀 아쉬운 건 뭐 아이언맨 기존의 아이언맨도 늘 그랬지만 이렇게 주먹진 손에는 리액터 발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이런 이펙트 파츠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 이 이펙트 파츠를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뭔가 레이저를 쏠 때 쓰는 이펙트 파츠 모양이 되겠고요. 그쪽에는 약간 그레데이션이 들어가서 약간 색이 조금씩 틀려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되어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을 요 끝쪽 부분에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손 모양과 이펙트 파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모양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중간은 손가락이 마디마디 움직이는 전지 손 파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핫토이 아이언맨은 항상 늘상 들어가 있는 손 파츠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손 파츠가 아이언맨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손 파츠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의 다른 캐릭터들은 이게 하나하나 손 모양을 조형으로 넣어줘야 됐다면, 이 녀석은 이 파츠 하나로 웬만한 손가락 모양은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자 손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전지 손가락 손 파츠가 되겠고요. 이 녀석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도색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웨더링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주먹진 손과 틀리게 리퍼서 발광이 가능하도록 조형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먹선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위에 암 가드 부분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이 녀석은 기존에 예전에 발매를 했던 마크 6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고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만 움직여도 툭툭툭 떨어지는 굉장한 낙지 파츠라고 소문이 많이 자자했었는데, 이 리뉴얼된 부분은 굉장히 짱짱하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전지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펄서를 쏘는 손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보시는 것처럼 결합 포인트가 이렇게 꺾여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손을 90도로 이렇게 꺾이도록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손 모양이 되겠고요. 얘도 뭐 마찬가지로 도색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곳곳에 웨더링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90도로 꺾여 있고요. 안쪽에는 뭐 편손이랑 뭐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선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펄서 발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암 가드 부분은 이렇게 통짜로 조형이 되어 있어요. 아마 워낙 손이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통짜로 이렇게 조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통짜로 조형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손 파츠까지, 리펄서 손까지 해서 손 파츠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무장 파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 중간 부분은 다 이렇게 무장에 사용되는 교환 파츠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녀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루즈에. 일단 제일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은 어깨 부분에 교환을 할 수 있는 파츠가 되겠습니다. 얘도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깨 제일 위쪽 부분에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기존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노멀 파츠를 분리를 하고 이 녀석을 끼워주면 이렇게 무장이 가능한 파츠로 교환이 가능한 루즈가 되겠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깨 부분은 굉장히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뭐 도색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웨더링 조금씩 얘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은 뭐 특별하게 뭐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나 미사일 런처예요 하고 그냥 얘기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조형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위쪽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약간의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런처 파츠였고요. 그 다음은 팔 부분에 들어가는 무장 파츠가 되겠는데, 이 녀석은 대칭으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팔에 이렇게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는 해서 한 파츠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팔이 이렇게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노멀 파츠를 이렇게 다 교환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교환을 해주면 되는 방식인데 총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서 교환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위쪽, 그 밑에는 위쪽으로 들어가고요. 해서 옆 부분은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본체를 설명드릴 때 따로 또 한번 교환을 해보는 교환을 해서 어떻게 교환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디테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한번 보시면 얘가 제일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해서 뭔가 좀 큼직하게 이렇게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미사일 런처가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기믹이 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통짜로 이렇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면에는 뭐 약간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옆에서 보면 해치가 이렇게 열리고 뭔가 미사일이 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특별히 웨더링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안쪽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메탈릭 느낌으로 도색되어 있고 먹선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사일, 제일 큰 미사일 런처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옆쪽에 이렇게 오른쪽 약간 측면 쪽에 들어가는 교환 파츠가 되겠는데, 이 녀석은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미사일이 살짝 솟아오른 느낌으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해치가 약간 열리고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조형되어 있고요. 보시면 옆에서 위쪽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이도 뭐 깔끔하게 도색 잘 처리되어 있네요. 그리고 큰 미사일과 대칭되는 밑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교환 파츠가 되겠고, 얘는 이렇게 미사일이 3개가 이렇게 열리고 미사일이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옆쪽에 들어가는 제일 작은 파츠 되겠고, 얘는 워낙 작다 보니까 미사일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츠들은 전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조금씩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얘 해치 파츠들을 다 떼어내고 나면 안쪽에 발광 헤드랑 마찬가지로 안쪽에 이렇게 푸른빛이 도는 발광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치들을 결합을 했을 때 그 파란색, 푸른색 부분, 조형 부분이 요 구멍 부분으로 해서 은은하게 비치도록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장 파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헤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헤드는 여분으로 들어가 있는 데미지 헤드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 조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왼쪽에는 굉장히 좀 심하게 이렇게 데미지가 입은 모습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크게 디테일하게 조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큼지막하게 이렇게 데미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충분한 느낌은 뭐 살려주고 있긴 합니다. 뭐 도색도 뭐 잘 리얼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이렇게 데미지 표현이 심하게 되어 있고, 위쪽에는 약간 먹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조형이 되어 있어요. 약간 조그맣게 볼록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조형도 되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데미지 표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쪽에도 웨더링들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턱 쪽에도 뭐 조금의 웨더링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헤드도 뒤쪽도 마찬가지로 웨더링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벗어내면 안쪽에는 토니 헤드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토니 헤드 조형은 사실 아이언맨이 핫토이에서도 워낙 많이 발매를 되기도 했고, 발매를 거듭하면서 토니 조형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싱크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헤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죠. 충분히 배우의 느낌을 잘 조형해주고 있는 헤드가 추가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다시 씌워서 그리고 제가 기존 내 구형 마크 6 헤드 데미지 헤드가 제가 또 따로 빼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예전에 발매했던 구형 헤드가 되겠고, 오른쪽이 방금 설명드린 헤드가 되겠습니다. 해서 얘도 데미지 헤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느낌 차이는 납니다. 얘는 짜잘하게 이렇게 데미지 표현을 해줬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오른쪽은 새로 나온 리뉴얼 버전은 큼지막하게 이렇게 데미지 파츠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형 버전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긴 합니다. 이런 도색도 조금씩 더 신경 써서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긴 해서 어쨌든 보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헤드가 훨씬 더 작은 느낌이 납니다. 기존 헤드가 조금 더 커지긴 했네요. 헤드가
이런 식으로 데미지 헤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을 이렇게 헤드를 열면 얘도 마찬가지로 토니 헤드가 들어가 있는데 디테일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긴 하죠. 이게 구형 마크 6 같은 경우에는 발매한 지 아마 7년은 된 것 같아요. 한 6, 7년 거의 된 것 같아서 워낙 세월의 갭이 많다 보니까 디테일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만 구형 헤드도 그 당시 헤드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도색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로다주 느낌은 충분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굉장히 잘 만든 헤드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긴 하지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재미도 있긴 하네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전 헤드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마스크 밑쪽 부분에 턱 부분이 이렇게 기믹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언뜻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런 기믹이 표현이 많이 됐었는데 영화상에서도 아쉽게도 새로 리뉴얼된 부분은 통짜로 이렇게 조형되어 있어서 이런 기믹이 들어가 있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헤드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자, 이 헤드는 X에만 들어가 있는 헤드가 되겠습니다. 노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X 버전에만 들어가 있는 X 추가 헤드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 조명을 켜게 되면 푸른 빛이 도는 이런 식으로 일루미네이트 헬멧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푸른 빛이 들어오고요. 아쉽게도 눈 부분에 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추가로 동봉되어 있는 헤드가 되겠고, 근데 사실 이 헤드는 앞서 발매했던 몇몇 아이언맨 헤드에도 이렇게 X 버전으로 들어가 있던 헤드를 재탕한 헤드라서 크게 감흥이 있진 않네요. 어쨌든 뭐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이 가능한 데미지 가슴 파츠가 되겠습니다. 얘도 느낌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헤드와 마찬가지로 같은 느낌으로 왼쪽에는 이런 식으로 데미지 표현을 해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런 식으로 타는 흔적이 나도록 이렇게 구멍이 쏙쏙쏙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데미지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사실 구형 마크 6에도 요 가슴 부분에 데미지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박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찾지를 못해서 요 가슴 부분은 데미지 좀 비교를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요 가슴 파츠까지 해서 많이 꼬이네요. 가슴 파츠까지 해서 루즈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여기 베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들 호평을 해주셨던 베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그 영화상에서도 등장을 했던 그 무빙 겐터리, 그리고 제가 앞서 킹하츠 제품도 리뷰를 한번 했었죠. 그 무빙 겐터리를 이렇게 형상화를 한 이렇게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6분의 1 사이즈의 크기는 아니고요. 6분의 1에 맞추려면 또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약간 사이즈를 작게 리뉴얼을 해서 좀 원근감을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형태의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한다는 거. 그리고 겐트리를 형상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믹이, 무빙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90도까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꺾이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디테일 조형도 잘 들어가 있고요.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움직이는 관절 부분은 러체 관절까지는 아닌데 뭔가 약간 딱딱 맞물리는 느낌이 있어서 각도별로 이런 식으로 느낌 좋게 각도별로 이런 식으로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계단 디테일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고요. 옆쪽도 보시면 이런 식의 디테일까지 잘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요 이 겐트리를 올렸을 때 옆쪽에는 추가로 이렇게 앞 부분이 추가로 이렇게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킹하츠와 마찬가지로 이런 앞 부분에 기믹이 추가로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안쪽 관절부터 해서 하나, 둘, 세 군데의 관절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입맛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게 손에 걸려서 맞게 끝에까지 해서 기믹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 보니 관절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킹하츠와 마찬가지로 레일을 따라서 어느 정도 한 요 정도까지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이런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준 것 같아요. 그냥 따로 제품이 나온 게 아니라 동봉되어 있는 베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까지 이렇게 추가로 두 개가 동봉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발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쪽 부분에
AAA 사이즈 3개가 들어가는데 뭐 따로 배터리가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장착을 해 주시고 이쪽 부분에 스위치를 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계단 부분에 키와처럼 마찬가지로 계단 부분에 이렇게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따로 따로 발매를 하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베이스로 동봉되어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광 부분은 핫토이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나네요. 킹하츠는 그냥 얄쌍하게 조명이 들어가는 느낌만 줬는데 핫토이는 이런 식으로 조금의 조형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명 느낌도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핫토이가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은 훨씬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겐트리 베이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크6 본체를 이렇게 한번 세워봤는데요. 디테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반적인 이런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고 디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리뉴얼된 마크6는 예전 구형에 비해서 사실 구형은 워낙 예전 제품이기도 하고 아이언맨이 핫토이에서 발매를 한 거의 초창기 버전에 가깝다 보니까 이런 뭐 가동성이라든지 조형면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세월을 거치고 리뉴얼된 마크6는 영화의 비율도 영화상에서 비율 고증도 아주 잘 살려서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곳곳의 디테일도 구형에 비해서 많은 부분 업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비율이 굉장히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아이언맨은 요즘에는 워낙 또 이런 테크니컬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얄쌍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물론 그런 디자인도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이언맨 1, 2 버전의 이런 슈트들 디자인이 훨씬 더 아이언맨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형 디자인이 훨씬 더 이쁜 것 같긴 해요. 뭔가 육덕지면서 기계적인 느낌이 뭉친 풍기는 이런 아이언맨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 나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슈트의 대표적인 마크6인데 너무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보시면 느낌이. 그리고 옆쪽 라인도 구형에 비해서 굉장히 영화의 고증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단단한 느낌.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뭔가 남자를 말하는 듯한 느낌. 단단한 등 뒤쪽 라인도 훨씬 예전에 비해서 발전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느낌 한번 받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웨더링이 조금씩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언맨 핫토이에서 발매하는 요즘 아이언맨 출시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 막 뽑힌 듯한 깨끗한 느낌의 아이언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인 느낌 한번 봤고요. 그리고 디테일로 넘어갈 텐데, 디테일은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킹하츠 마크6처럼 구형 버전과 약간 비교를 해가면서 디테일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그게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팅 한번 하고 디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형 마크6를 옆에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좀 차이가 제법 느껴지는 편이죠.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하면, 일단 구형 마크6랑 신형의 차이는 일단 신장 부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신장 차이에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마크6 머리 끝에서, 구형 마크6 머리 끝에서 이렇게 쭉 일자로 대충 나와 보면 이 정도의 신장 차이, 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6분의 1에서 이 정도 키 차이면 실제 1대1 사이즈로 넘어가면 제법 많은 키 차이를 보여주겠죠. 어쨌든 신장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그 다음 뭐 많은 변화가 일어난 부분은 상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어깨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편이죠. 가슴 부분 차이도 제법 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머리부터 해서 하나하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도 자잘하게 디자인의 변화가 보여지는데요. 일단 사이즈가 신형이 구형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비율도 조금 변경이 있는데, 일단 구형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구형은 요 광대에서 눈매 끝에서, 광대 부분에서 눈매 끝으로 이어지는 요 부분이 약간의 여유도 없이 바로 이렇게 눈매 끝 라인에서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전반적으로 좀 얇아지고 좀 길쭉해 보이는 좀 말상의 조형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신형은 보시는 것처럼 요 광대에서 눈매 끝에서 이어지는 부분에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약간의 폭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구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눈매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일단 구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얼굴형을 따라서 이렇게 완만한 곡선 형태로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신형은 보시는 것처럼 광대 끝쪽 부분이 한번 꺾여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꺾여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눈매 끝부분도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날카로운 눈매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꺾인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구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 공간에 여유 없이 바로 눈매 끝에서 이렇게 꺾여서 조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눈매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약간 찢어져 보이는 느낌도 나고 해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천천히 놓고 이렇게 구형이나 신형의 눈 길이를 비교를 해봤는데 눈 사이즈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 나는 거는 얼굴 비율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였죠. 그래서 구형이 비율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눈매 밑쪽 부분도 마감 처리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에는 이렇게 먹선 처리를 해서 눈매 라인을 살려주고 있습니다만, 약간 단차가 있는데 그 안쪽 부분은 골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블랙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골드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한 부분을 전해주는데 반해서, 신형은 이렇게 밑쪽 아이라인 부분이 꽉 찬 블랙 색상을 이렇게 채워주고 있어서 훨씬 더 눈매가 한층 더 살아나는, 조금 더 눈매를 강조해주는 느낌을 마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콧등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옆에서 보시면 거의 요 콧등에서 입 쪽까지 라인이 거의 완만한 곡선, 거의 곡선이 없이 일자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자, 신형은 살짝 옆에서 보시면 콧등 라인이 조금 더 구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솟아오른 느낌으로 시작해서 완만한 이렇게 곡선 형태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물론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얼굴이 입체감 있고 볼륨감 있는 형태로 조형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짜잘하게는 위쪽에서 보이시는 이마 라인도 조금 변경이 있죠. 그래서 신형이 조금 더 길어 보이도록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서 얼굴은 전반적으로 신형이 볼륨감 있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로 이제 이어서 내려와 보면, 자, 어깨 부분도 변형이 좀 됐죠.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약간 단차가 좀 생겼고, 안쪽에 패널 라인도 디테일이 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슴 부분도 헤드랑 마찬가지로 조형 비율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가슴이 신형이 전반적으로 구형에 비해서 이런 가슴 폭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좀 전반적으로 많이 돌출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봉이 이만큼 들어가고도 안쪽에서 여유가 있을 정도로 앞쪽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에 반해서 구형은 바디랑 거의 딱 맞닿아서, 얘가 뭐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딱 맞닿아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신형이 앞쪽으로 좀 많이 돌출이 되어 있는 가슴형이라서 조금 더 많이 가슴이 벌크업 된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라인에서도 조금 조형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구형부터 보시면, 자, 옆쪽 라인 한번 보시면, 자, 초점이 옆쪽 라인 보시면 라인 자체가 이 명치 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앞쪽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고요. 이 라인을 시작으로 곡선이 이렇게 가슴 위쪽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슴 제일 위쪽으로 가서는 곡선이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오히려 가슴 명치 쪽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가슴 위쪽이 위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비율면에서 조금 어색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신형은, 자, 옆쪽에서 보시면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자, 신형은 옆쪽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가슴이 전반적으로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곡선 형태가 그렇게 구형에 비해서는 심하지 않고 완만하게 거의 일직선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신형이 구형 후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부분도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 라인이 아무래도 좀
바디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안쪽에 보여지는 리액터 부분이 중앙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삼각형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는 느낌이 든다면 신형은 아무래도 삼각형이 조금 더 구형에 비해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이는 리액터가 그나마 좀 중앙에 위치하도록 약간 위치가 조정이 됐네요.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리액터 부분도 아무래도 신형이다 보니까 디테일이 조금 더 신형 부분이 디테일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약간 변경이 있는데 일단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갑주가 내부 프레임을 다 덮고 있다고 한다면 신형은 약간 이렇게 라인이 생겨서 안쪽 내부 프레임이 언뜻 보이도록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조형이. 그리고 가슴 아래 쪽도 이 안쪽 부분도 이런 패널 라인들이 추가가 됐고요. 바깥쪽에 보이는 이런 패널 라인들도 구형에 비해서 신형이 약간 좀 밑으로 길게 빠진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조금 더 길쭉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신형은 이렇게 각지도로 조형이 바뀌었는데 반해서 구형은 이렇게 곡선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자잘하게 많은 디자인 변화가 있네요. 자, 어깨 부분도 변화가 조금 있죠. 일단 신형이 가동률을 위해서 내부에 이렇게 프레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물론 핫토이 아이언맨이 다이캐스트로 넘어오면서 생긴 변화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크6도 내부 프레임이 생기다 보니까 팔이 전반적으로 옆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막 구형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그 내부 프레임만큼 옆쪽에 어깨 라인에 이만큼 공간도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깨 라인이 그만큼 폭이 늘어서 떡 벌어진 체형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보기 좋아 보이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어깨 연결 라인도 구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위로 솟아 있다 보니까 어깨 축지에서 어깨 라인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깨 축지에서 내려와서 어깨 라인에서 한번 걸쳐지는 느낌의 라인 형태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구형은 내부 프레임 같은 게 없이 바디에서 바로 팔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뭐 여유 공간이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어깨 축지도 어깨 축지에서 어깨 라인까지가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깨 자체는 좁은 어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어좁 느낌, 어깨가 좁은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디에서 바로 팔이 붙어 있다 보니까 상체 부분에 걸려서 팔이 또 차렷 자세가 되지 않고 약간 팔자로 이렇게 팔이 벌어지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형 이렇게 포징을 취하면서 저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느낌이 나는데 신형에서는 거의 팔이 일자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개선이 돼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팔 부분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구형 같은 경우에는 가동 포인트가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에 제약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동을 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파서 공간을 남겨놓다 보니까 실제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 포인트가 한 군데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내부 프레임 디테일도 크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신형은 보시는 것처럼 가동 포인트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도 훨씬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 내부 프레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디테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배 쪽도 배 쪽은 크게 많은 변화는 없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구형은 보시는 것처럼 복근에서 옆쪽으로 허리 라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약간 옆으로 삐져나와서 라인이 조금 비껴나와 있다면 신형 같은 경우에는 딱 맞닿아 있어서 거의 여유 공간이 없이 이렇게 라인이 딱 잡아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옆쪽 디테일도 약간씩 변화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신형은 이렇게 사선으로 라인이 잡혀 있다면 구형은 약간 허리 라인이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패널 라인이 변경이 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앞모습 살펴봤고 뒤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도 짜잘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구형의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의 나사, 그리고 스위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뒷모습에서는 영락 없는 완구거틱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형은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율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죠. 특히 뒷모습에서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신형은 떡 벌어진 어깨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구형은 많이 어좁 느낌이 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더 비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짜잘한 뭐 디테일은 뭐 이런 목 뒤쪽 부분에 뭐 갑주가 조금 많이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었다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생략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깨, 허리 라인 부분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플립도 이렇게 열어보면 약간의 디테일 변화가 있는데, 일단 신형 같은 경우에는 내부 프레임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도 조금 더 나아진 면이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구형은 요런 뭐 나사 포인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끊어서 내부 프레임을 끊어서 이렇게 조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면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서 뒷모습까지 한번 봤고요. 하체로 한번 살짝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팬티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두 제품이 조형면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뭐 디테일적인 부분은 당연히 신형이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반면에 구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옛날 제품이기도 하다 보니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팬티 라인을 고무로 제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점이 존재를 했었는데, 일단은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도 그렇지만 팬티에 변색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색이 조금 바래지죠. 그러기도 했고, 크랙도 존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무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조형면에 있어서 플라스틱보다 조금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초창기 제품이고 설계에 있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단점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신형은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디테일 부분도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가동을 위해서 이런 기믹들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디테일 면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팬티 아랫부분 삼각 부분이 이 다리 고관절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기믹이 있는데, 그 기믹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나치게 길게 뽑은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틀어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구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게 잡혀 있고, 신형은 좀 너무 길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한 중간 정도로 뽑혔으면 딱 영화상의 비율을 유지했을 텐데, 두 제품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팬티 라인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리 아래로 내려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아래쪽은 뭐 이제 상체나 팬티에 비해서는 크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도 거의 흡사하고요. 뭐 비율도 거의 비슷하게 뽑혀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짜잘한 변화는 있긴 하죠. 어쨌든 구형에 비해서 신형이 이렇게 골드 부분이 많이 경사가 지도록 이렇게 디자인 되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날카롭게 디자인 됐고요. 그리고 골드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부분도 구형에 비해서 신형이 좀 많이 빠져나온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뭐 아래쪽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네요. 그리고 다만 뭐 허벅지 부분이, 종아리 부분이 조금 더 두껍게 길게 뽑혀져 있다는 정도의 차이에서 다리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뒷모습도 뭐 크게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짜잘한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은 변화가 있진 않고요. 뭐 팬티 라인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형이 이런 가동을 위한 기믹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구형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골드 라인 부분은 신형은 거의 다 다리를 감싸고 있는 반면에 구형은 다리 부분이 조금 노출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다만 좀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은 관절 부위가 되겠는데요. 일단 뭐 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동되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내부 프레임과 연결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 반면에,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도색도 가동 부위가 도색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가동되는 부위가 너무 티가 나게 이렇게 조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겠네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는 뭐 크게 차이는 있지 않고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을 한번 빼보면, 자, 기믹을 한번 열어보면, 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구형, 신형 같은 경우에는 내부 디테일 프레임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게 신형이 좀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살짝 보이는 걸로 보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내부 프레임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구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뭉뜩거려서 그냥 크게 이렇게 조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뒤쪽 커버 같은 경우에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면, 신형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렇게 빠져서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동에 있어서 훨씬 더 제약은 덜하도록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두 제품 한번 살펴봤고요. 기믹이 구형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형 같은 경우에는 기믹이 없는데 말해서 구형은 이런 기믹도 예전에 추가됐었죠. 이렇게 허리를 허벅지 옆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빼면 영화상에서 나왔던 플레어가 이렇게 발사되는 기믹이 구형은 이렇게 추가가 됐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를 하긴 했죠. 얘가 워낙 걸려서 가동하다 보면 자주 빠져나오는 단점도 존재가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구형은 이런 감성적인 디테일이 있긴 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제품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무기 바꾸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가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광 포인트랑 기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광 포인트는 일단 헤드, 이렇게 헤드 스위치 여는 부분도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존에는 이 위쪽 부분 덮개가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빼기 힘들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지도록 조용히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헤드 부분에 발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스위치를 빼고 이쪽으로 스위치를 올리면, 자, 가슴 아크 리액터 부분도 발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쪽에 자, 스위치를 올리면 이쪽도 스위치를 올리면, 자, 손 부분에 발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발광 포인트는 일단 눈, 가슴, 그리고 가슴 아래쪽에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푸른 빛으로 안쪽에도 발광이 가능하도록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 쪽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 장갑을 교체를 할 텐데, 일단 장갑 교체는 자, 팔 쪽 옆쪽 부분에 이렇게 빼주고요. 아까 루즈 때 설명드린 대로 네 군데 부분을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안쪽에 파란 분이 들어와 있죠. 팔 부분에도. 그래서 이제 장갑을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무기 장갑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으로 이렇게 끼워주고요. 자, 왼쪽 네 군데 면을 이렇게 차례대로 끼워주게 되면 무장 기믹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보이시겠지만 미사일 안쪽으로 이렇게 푸른 빛이 영화상에서처럼 이렇게 푸른 빛이 나도록 이렇게 재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잘 재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도 보시면 살짝 자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살짝 빼주고, 자, 미사일 런처를 이렇게 끼워주면 아주 쉽게 기믹 변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믹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가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동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헤드는 일단 뒤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까지 충분히 제쳐지고요. 앞으로는 목까지 가동을 해서 이 정도까지 충분히 시선이 아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아주 좋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헤드는. 그리고 당연히 뭐 좌우는 많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팔을 보면, 팔은 일단 옆으로는 자, 거의 뭐 90도까지 충분히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위쪽으로도 당연히 360도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쪽에 내부 프레임이 있어서 약간 앞으로 당긴 다음에 어깨가 앞쪽까지 이렇게 꺾여지도록 해서 제법 많은 앞쪽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조합하면 충분히 땅치기도 아주 쉽도록 가동률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리고 팔꿈치를 보면, 팔꿈치는 이중으로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서 거의 뭐 한 160도 이상 이렇게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팔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허리 라인으로 넘어가서 허리는 일단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크게 이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허리 라인을 이렇게 2단으로 빼준 상태에서는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틀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 틀어집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 정도까지 허리가 구부러지는 상태가 되어 해서 충분한 허리 가동률도 보여주고 있네요. 해서 웬만한 뭐 그냥 일반 피규어들보다는 가동률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는 조금 타이트한 애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동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로 넘어와서, 자, 다리는 일단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해치를 올려도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밑으로 이렇게 다리를 조금 빼준 상태에서는, 자, 보시면 것처럼 90도까지 충분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해치를 올리고 자, 올렸을 때는 뒤쪽도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무릎도 이중으로 이렇게 관절이 되어 있고, 안에는 무릎 같은 경우에는 러체 관절을 써서 딱딱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 거의 뒤쪽 종아리 허벅지와 맞닿을 정도로 많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도 보시면 이 정도까지 60도 정도까지 올라가도록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 부분은, 다리는 아쉽게도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좌우로는 허벅지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리는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고, 그 다음에 뒤로는 이 정도까지 제법 젖혀지는 편입니다. 뒤로는 이 정도까지 젖혀지고, 앞쪽으로는 아쉽게도 이 갑주 부분이 무릎 덮개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많은 가동률을 보여주진 않네요. 발가락도 움직이긴 합니다만 가동률에 있어서는 앞쪽으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뒤쪽으로는 제법 많이 구부려진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가동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동률이 엄청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비효율적인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핫토이에서 발매를 한 어벤져스 1 버전 아이언맨 마크 6 다이캐스트 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형이랑 이런저런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구형이랑은 발매에 단연간의 갭도 있고요. 그리고 그간 핫토이가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언맨을 출시를 해오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구형과 신형은 굉장한 퀄리티 차이를 보여주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가깝게 영화의 고증을 살려서 디자인을 리뉴얼을 했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런 퀄리티도 소소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에 있어서도 물론 구형과 비교를 하진 않았지만 구형보다 월등한 가동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예전 아이언맨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크 6가 없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구매를 추천하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존 구형 아이언맨 마크 6를 들고 계신 분들도 구형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온 제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네요.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